네, 오늘의 블라인드 탐방. 남편한테 뭐라고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야? 라는 글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기에 처음 글 써봄. 아까 저녁에 나 바뀌고 남편 집인데 햄버거 하나 포장해달라는 거야. 근데 말한 메뉴가 무슨 11,000원짜리. 그래서 내가 별 생각 없이 진짜 나쁜 의도는 없었던 듯. 속으로 차이를 알까? 이 생각 한번 은연중에 한번 하고 6,000원짜리 비슷한 거 샀거든? 그리고 갖다 주는데 먹더니 이거 아니라고 왜 이거 샀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그 소리 듣고 멍해서 그냥 비슷한 거 샀어 이랬는데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야? 저 정도로?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지금 SNS 막 이런 데 많이 퍼져 있는 글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이 여성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욕을 하면서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 얼마나 남편이 먹는 거에 돈을 아까워하면은 고작 11,000원짜리 햄버거도 사주는 거에 아까워가지고 돈을 저렇게 아끼냐 막 이런 의견들도 있고, 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하던데, 이거는 다들 어릴 적에 이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한 번씩 있어서 발작이 확 눌릴 만한 그거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어릴 적에 저는 그 나이키 신발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아빠가 이제 뭐 신발을 사러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드디어 나이키 신발을 사러 가나 보다 했더니 아빠가 자기 주관을 섞어가지고 나이키 신발이 아닌 신발이 나이키 신발보다 더 좋다면서 그거를 사라고 이제 강요를 하시는 거야. 나는 나이키 신발이 꼭 갖고 싶은데 그냥 어른들 기준에서는 뭐 나이키나 뭐나 뭐 그게 그거 같고 막 하잖아. 그리고 뭔가 기능성 신발 같은 거를 더 사주고 싶어 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뭐 부모님 본인 기준에서 뭐 더 예뻐 보이는 신발 같은 거를 저한테 이제 신으라고 막 강요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많이 짜증이 나죠. 이런 글을 보면은.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확실하게 정해줬는데 왜 여기에 자기 주관을 섞어가지고 사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 여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이제 조금 해보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이제 음식 같은 거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타입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이제 햄버거는 다 거기서 거기 같다는 생각을 조금 저도 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햄버거를 막 즐겨 먹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확 와닿는 거지. 이 여자가 좋아하는 무언가와 비교를 하면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와이프한테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오는 길에 사다 달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뭐 어차피 치킨이 다 그게 그거지 않나 하면서 이왕 먹을 거 건강에 좋은 거 먹는 게 좋겠지 해가지고 저기 뭐 어디 트럭 같은 데서 파는 기름기 쫙 빠진 그 고무고무 옛날 통닭 있잖아요. 그 먹으면은 이빨 나갈 것 같은 그 미친 통닭 있잖아. 그거를 사온 거야. 그러면 진짜 개빡치는 거지 이거는. 그게 저도 이렇게 햄버거로 얘기를 하면 저도 솔직히 안 와닿아요. 저는 뭐 햄버거 뭐 11,000원짜리나 6,000원짜리나 나도 솔직히 그냥 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치환을 해버리면 이제 확 와닿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빡치는 포인트가 있기는 할 거거든요. 자기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공항에 간 김에 뭐 면세점에서 뭐 립스틱 좀 사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 생로랑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립스틱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해가지고 뭐 발색 번호 같은 것까지 딱 정해가지고 이거를 사다 달라고 한 거야. 근데 남편이 보기에 아니 이게 립스틱 요만한 거 하나에 너무 비싼데 이거를 이 몇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똑같은 색 사봤자 티도 안 나는 거를 이거를 굳이 이 돈을 주고 사야 돼 해가지고 남편이 공항까지 갔던 남편이 다이소 가가지고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립스틱을 사다 준 거야. 그러면은 이 여자는 과연 남편한테 샤우팅을 안 지를 자신이 있는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여자가 많이 조금 잘못한 거기는 합니다. 치킨 사달라고 했는데 백숙을 사온. 그치 그런 거지.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지브로라는 영화에서 그 유승호 배우가 아역 배우 시절에 나왔던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 할머니한테 나 치킨 먹고 싶어 치킨이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치킨이 뭔지 모르시는 거야.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거 꼬꼬닥으로 만드는 음식이 있잖아 해가지고 이제 그 유승호 배우가 엄청 쫄라요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닭으로 만든 거 해가지고 삼계탕을 갖고 오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완전히 막 자지러지게 막 운단 말이야.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운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지.
전기구이 통닭 존맛인데 고무고무라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거죠.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딱 먹었을 때 기름이 뚝뚝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금 올리브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황금 올리브를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황금 올리브가 딱 물었을 때 그 황금 올리브의 그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난 이거를 원했던 건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나는 이날 통닭이 더 맛있는데 해가지고 그걸 사오면은 이거는 이제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뭐 돈 아깝다고 저러는 거 둘째치고 진짜 나쁜 의도는 없었던 듯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구제불능이라고 느껴요. 아니 근데 저 여성분은 자기 변명을 저렇게 좀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진짜 나쁜 뜻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 아니 남편이 이거 갖다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인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정말 이게 싫었으면은 햄버거를 사다 달라고 했을 때 나 햄버거 뭐 귀찮아 그냥 알아서 시켜 먹으라고 하든지 남편은 당연히 자기가 원하던 메뉴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예 다른 게 왔으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뭔가 내 의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에 있어서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가지고 실수는 솔직히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 여성분도 만약에 내가 남편이랑 어떤 뭐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다르다면 예를 들어 이 여성분은 정말로 음식 부분에서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든 뭐 옛날 통닭이든 아니면은 롯데리아 햄버거든 저기 고들램지 햄버거든 그냥 그게 그거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어차피 다 그게 그건데 뭐 굳이 11,000원짜리 먹을 필요가 있나 해서 사줬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정말로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사다 줬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나는 이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의 기준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 여성분하고 사는 남자가 상당히 힘들기는 하겠네요. 댓글을 한번 볼게요. 짜증나고 서운할 듯 서럽고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41개. 그래서 작성자가 왜 정확한 이유가 뭐야? 서운하면 많이 서운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뭐 얼마 차이 한다고 꼭 먹고 싶어서 그걸 찝었는데 11,000원이라는 둥 가격 내리쳐서 비싸니까 이거 먹어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원하는 명확한 니즈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은 거지. 이렇게 말해도 글쓴이는 자기 잘못 모름 그냥 자기 말 공감해달라는 거임. 남편 불쌍하다 5,000원 차이 가지고 아휴. 그래서 또 어떤 분께서 먹고 싶은 거 사다 주지 왜 그랬음 이라는 댓글에 작성자분이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비슷한 거 삼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성자가 정말 음식 같은 거를 그냥 대충 먹는 타입이면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단 말이야. 그냥 음식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되는 거지. 그냥 깨작깨작 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햄버거가 다 비슷한 햄버거 아닌가 해가지고 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빡치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 약간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결혼까지 할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실 텐데 나이가 뭐 20대 초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도 이거를 아예 공감을 못하는 거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 깊게 생각했잖아 돈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같은 걸 샀겠지. 그래서 너가 잘못한 거임 이라는 댓글에 작성자가 그래 맞긴 한데 저렇게 뭐라고 할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게 막 필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게 필수라는 게 아닌데 남편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화를 내는 대신에 다음부터는 내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사와줘 라고 차분하게 말했다면은 이 여자가 바라는 이제 최고의 남편감이기는 했을 텐데 사실 그 정도의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으니까 남편이 화를 뭐 어느 정도로 냈는지는 모르겠네. 막 되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 햄버거를 땅바닥으로 던졌다 이러면은 이제 확실히 조금 심각한 거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화를 냈는지를 모르겠네요. 차이를 알까 싶어서 비슷한 거 샀다는 게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나쁜 의도로 보임. 그러니까 저 부분이 나는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는 햄버거가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가지고 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 작성자가 계속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계속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터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글로만 판단하면은 인제 판단이 인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 뭐라 할 정도는 아닌데 배우자가 먹고 싶다는데 비싸다고 굳이 싼 거 사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인드는 돌아봐야 할 듯이라고 하니깐 작성자가 좀 비싸다는 생각하고 비슷한 거 산 거 맞긴 한데 저 정도로 뭐라 하는 것도 그냥 좀 멍하더라. 그냥 작성자는 흔히 블라인드에 글 쓰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자기가 정답을 정해 놓고 그냥 질문 아닌 질문을 한 거네요. 결국에는 질문을 가장한 나한테 공감해 줘식 전형적인 글이네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난 그래도 저 정도로 뭐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정답을 자기가 미리 정해 놓은 글이라서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글이 또 있네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제 욕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네. "음식 배달로 부부싸움했는데 누가 잘못했나 봐줘봐."라는 글입니다. "퇴근길에 햄버거 배달시켜 먹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와퍼 주니어를 시켜 달라고 했음. 근데 내가 와퍼를 시킴. 다시 시키든지 아니면 먹다가 남으면 나 주라고 하고 그냥 먹자고 함. 그러니 소리 지르고 난리남. 누가 잘못한 거야?"라는 글입니다. 그래 가지고 투표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913명이나 참여를 했는데 와퍼를 시켰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80%입니다. 그리고 와퍼 주니어를 마음대로 와퍼로 시킨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이제 20%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는 "왜 선택의 존중을 안 해주냐?"라고 했던 사람들도 여기서는 이제 의견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음식의 본질을 뭘로 볼 것이냐를 인제 주관적인 판단이 인제 여기서 인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게 블라인드 글을 생각 없이 읽다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로 갈 수가 있구나 이게 씨.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아니 와퍼 맛이 똑같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남는 거 그냥 남편이 먹는다잖아."라고 인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상대방은 정말 그 작은 와퍼를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그 식감이 좋아 가지고 와퍼 주니어를 시켜 달라고 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내가 시킨 거를 하나를 내가 온전하게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이 그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가 또 있는 거란 말이야.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애매하긴 해. 저도 사실은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가? 무슨 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정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기는 있거든요. '되게 예민한 사람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전에 여자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인제 여기 와 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뻘쭘해지는 거지.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 지금. 와퍼 주니어랑 와퍼는 양만 다르고 아예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인제 그게 맞기는 한데 그냥 음식의 본질을 맛으로 보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그 주니어의 이거를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전 글에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햄버거를 마음대로 싼 거를 사다 준 그 여자는 햄버거가 다 그게 그거니까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렇게 와퍼랑 와퍼 주니어는 맛만 똑같으니까 어차피 음식은 맛만 똑같으면 상관없는 거잖아 라는 사람이 이제 기준이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에 완전 극단으로 가면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파인다이닝 그 셰프 같은 사람들은 플레이팅 같은 거를 할 때 막 집게 같은 걸로 무슨 한 올 한 올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막 신경 써 가지고 막 플레이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접 유난들을 떤다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막 소리 지르고 난리난 사람은 파인다이닝 셰프의 마음으로 햄버거는 딱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크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지. 그래 가지고 와퍼 주니어를 봤을 때의 느낌과 일반 와퍼를 봤을 때의 느낌이 좀 달라 가지고 이 사람 기준에서는 너무 아예 생판 다른 음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난리를 쳤을 수도 있는 거라 약간 이래 가지고 뭔가 이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뭐든지. 소리 지르고 난리남의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전 케이스는 어때요? 이전 케이스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11,000원짜리 햄버거를 사다 달라는데 와이프가 마음대로 6,000원짜리 햄버거를 사갖고 와가지고 남편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쳤을 때 그것도 과하다고 보는 입장인가요? 저는 둘 다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11,000원짜리를 6,000원짜리를 사왔다고 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도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는 하고, 근데 만약에 그 글을 쓴 여성분이 당한 게 그 정도의 화풀이였다면은 이것도 과연 그 여자가 너무 개념이 없다고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어렵네. 햄버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햄버거가 너무 어렵구나 이게. 부탁을 들어주지 말든가 들어준다면 그대로 해줘야 함.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문제기도 해요. 이제 저는 저희 와이프랑 라면을 끓여 먹을 때요, 항상 와이프는 2개를 끓이라고 해요. 항상 저는 이제 라면을 저는 2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와이프는 이제 솔직히 이제 하나를 먹어야 와이프도 만족이 되는 사람인데, 와이프는 이제 항상 관리를 해야 되니까 2개를 끓여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나보다 좀 더 먹어라, 나는 이제 반 개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고 해. 근데 저도 와이프의 식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맘만 먹으면은 라면 2개까지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가 맨날 2개 끓이라 그래도 저는 맨날 3개를 끓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를 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니, 남으면은 내가 먹을게, 그래서 나는 3개를 끓였어,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저희 와이프는 많이 끓여서 뭐하냐, 살짝 부족하게 먹는 게 좋다라는 입장인 거고,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애매하기는 하다. 이게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한테 이해받기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기도 하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왜 질러? 까탈스럽기는. 소리 지르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와퍼는 표면적인 거고 속에 뭐가 쌓인 게 있나? 나 같으면 바로 나가서 와퍼 주니어 사왔다. 잘못 사왔다고 지랄할 사람이면 다시 사오면 사온다고 지랄함. 넌 맨날 내 얘기를 안 듣네 어쩌네 하면서 지랄한 거겠지. 요게 만약에 이전 글에 답변이 달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얘기기는 하다. 이 햄버거가 씨. 잘못은 메뉴 제대로 안 시킨 게 잘못이기는 한데 소리 지를 것까지는 아니라서. 평소에도 의견 잘 안 듣고 그런 게 있던 거 아님? 이거는 평상시부터 무시하는 게 쌓인 것 같은데, 와퍼랑 와퍼 주니어 얼마 차이 안 난다고 그냥 와퍼 시켜서 나눠 먹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했겠지. 이런 식으로 의견 무시하고 그냥 와퍼 주니어 사달라 하면 그냥 사줘라 좀. 아님, 지승질대로 안 되면 폭발하는 사람도 있음. 겨우 사이즈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이전 에피소드에서의 그 여자의 마인드도 결국에 이 마인드가 극단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메뉴 자체를 바꿔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난 거를 가지고 내 기준에서 겨우라는 말을 써버리는 거면은, 남편이 왜 화가 나는지 몰랐던 이전 케이스의 여자랑 사실은 근본적으로 논리 구조 자체는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데, 사이즈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꾸 겨우로 치부를 하는 거면은 조금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조금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햄버거 논쟁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싸울 일도 많네 하면서. 이거 애인 잘못인지 봐줘라는 글입니다. 애인이 모텔에서 샤워기에 뜨거운 물 틀어놓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나오냐고 하니까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데워놓고 씻겠대. 나도 방금 씻고 나옴. 근데 그 뜨거운 물을 그냥 5분 넘게 계속 틀어놓는 거야. 시끄럽고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샤워기 물 그거 집이었어도 그렇게 틀 거냐고 했더니 아니래. 모텔이니까 막 쓰는 거래. 나는 이게 모텔 와서 돈 아까워서 일부러 더럽히고 로션 막 뿌리고 온다는 그 이상한 남친 썰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남들도 다 이해할 거라고 결국 5분 넘게 실랑이 하다가 내가 말해서 껐는데 화장실에 수증기 뭉게뭉게할 정도로 틀어놓음. 이게 이해가 됨? 자기 집 아니라고 씻는데 쓰지도 않는 물 막 버리는 게 자기가 글을 올려봐도 된대. 나는 애인 욕먹을 것 같다고 안 올린다 했는데 자기는 떳떳해서 올려도 된대 라는 글이었습니다. 요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별로라고 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을 그냥 5분 넘게 계속 틀어놓는 거는 그게 시끄럽고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뭐 낭비고 하면은, 예를 들어 집에다가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을 때도 뭐 한 10분 넘게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네라고 저는 솔직히 보기는 보는데, 집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할 거야 라는 이 마인드가 약간 조금 쎄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성을 볼 때 종업원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하잖아. 근데 종업원한테 막대하는 사람 같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내 거 낭비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게 또 같은 논리로 가다 보면 내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성을 보려면 갑질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하잖아. 나는 약간 이것도 약간 그거에 좀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뭐 당연히 이게 너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집에서도 원래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거 요즘에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수도세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자기네 집에서도 그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다 하는데, 집이었으면은 안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모텔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마인드인 걸 보면 저거를 뷔페 가는 날에 굶고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듯.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게 뭐 과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진짜 뷔페 가는 날에 굶고 가는 것 정도면 이제 귀엽게 볼 수는 또 있기는 해가지고. 근데 이걸 또 낭비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낭비가 아니니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기는 하고. 이거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기는 하다. 댓글 여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라이 맞는 것 같음 이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27개. 그리고 제정신 아닌 거지, 상식적인 가정교육 받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함. 생각을 해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라고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함? 헉, 나도 침대에서 치토스 먹기 이런 거 모텔에서만 하는데. 저거는 되게 귀엽네. 그러니까 오늘 뭔가의 기준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침대에서 치토스 먹기를 모텔에서만 한다. 근데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는 또 아니지.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보면은 모텔 청소하는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막 하다 보니까. 인성 파탄 교양 없음, 가정교육 의심됨.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도 아니고 추워서 튼 건데 라는 댓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좋아요가 5개.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 집에서는 추워도 오들오들 떨면서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정말 이 비용을 내가 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수도세를. 근데 모텔에 왔으면은 이미 내가 이 비용을 조금 지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치, 애초에 모텔을 온 것 자체가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보면은 뭐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는 하겠네. 내가 글만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조금 세한데 라고 했었지만,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이 과거에 봤다는 그런 그거잖아.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와가지고 뽕을 뽑고 싶다는 마음에 샴푸를 막 이렇게 짜가지고 막 버렸다는 그 남친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는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거는 맞기는 한데, 집에서는 비록 내가 따뜻하게 수증기로 채워놓고 샤워를 못하지만 모텔에 내가 돈 지불할 거를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집에서는 못하는 그 물을 틀어놓고 따뜻하게 데펴놓는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댓글을 보고 내가 설득이 됐네. 그냥 이 글만 봤을 때는 이거 좀 쎄한데 막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뷔페 갈 때 조금 굶고 갈 수 있는 예시라든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완전 이상한 것도 또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뷔페 간다고 굶는 게 아니라 뷔페에서 한 입 먹고 남기는 거랑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맞죠. 정확하게 따지면 저거는 맞기는 맞지. 난 여잔데 이해 불가. 손 닦을 때도 물 아까워서 비누칠 할 때는 물 다시 끄는데 뭔가 불편함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 예시도 이제 완벽하게 맞지는 않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운 거는 맞아. 아까운 거는 맞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주인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 틀어놓은 게 아니잖아. 따뜻하게 수증기가 뭉게뭉게 돼 있는 그 호사스러움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모텔에 어차피 내가 돈을 다 지불을 했으니까 그걸 켜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너무 같다고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조금 그런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극단으로 가면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거지.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못 틀어. 근데 내가 호텔에 갔어.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비용을 다 지불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내가 돈이 아까우니까 에어컨을 킬 거면은 그냥 이불을 안 덮고 그냥 자버렸단 말이야. 최대한 창문 열어놓고 이제 아껴가면서 살았는데, 내가 호텔을 가고 모텔을 갔어. 그러면 여기서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호사스럽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두꺼운 이불 덮고 이게 포근하게 잘 수도 있는 거잖아. 약간 그 문제로 가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아니 이 새끼 집에서는 에어컨 비용 아까워가지고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트는 놈이 모텔 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튼단 말이야, 필요 이상으로? 약간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에어컨으로 바꿔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은, 집에서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으니까 사실상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그거잖아요. 두꺼운 이불 덮고 에어컨 틀고 자기. 저는 진짜 독립해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항상 그거였거든요.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자는 거.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으니까 그거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모텔에 와 있을 때만큼은 내가 조금 이렇게 호사스럽게 누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목욕을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화장실에서 춥게 할 수는 있어도 모텔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기는 싫다 해가지고 조금 틀어놓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나도 생각 바뀜. 그니까 모텔 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지 언제 틀어봐. 그래서 둘 다 이상한 듯. 집에서 할 짓이 아니면 좀 나가서도 하지도 말아야지. 근데 이분도 아마 지금 에어컨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은 그 생각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할 거 아니면은 나가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분들 한 10명 중에 최소 5명은 에어컨 예시 들면은 아마 생각 바뀔 것 같거든요. 수력 원자력에서 근무하시네. 아, 한국 수력 원자력.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모텔 주인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싶어가지고 틀어놓은 거면은 이거는 문제가 맞는데, 내가 진짜로 집에서는 이렇게 못하지만 비록 모텔에서는 내가 조금 뜨끈뜨끈하게 한 번쯤 해보고 싶어. 내 로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돈을 정당하게 지불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뜨거운 물 5분은 이해하고 모텔 난장판 만들어 놓고 체크아웃 하는 게 더 정뚝떨이에요. 맞아요. 저거는 이제 정뚝떨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모텔을 우리가 모텔에서 뭔가를 뭐 시켜 먹고 이래가지고 벌려놓을 수는 있어도 약간 그 뒤에서 이제 내가 벌려놓은 거를 치워놓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놓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 내가 따뜻하게 조금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중부 발전에 다니는 분께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샤워를 30분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을 10분 틀어놓지만 샤워를 15분 한다면 후자가 물을 적게 쓰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충분히 넘어가셔도 될 일 같아요. 본인 기준과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리진 않습니다. 예민하신 것 같아요. 라는 글에 좋아요가 26개가 달렸습니다. 포인트는 원래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본인 집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 건데 무슨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근데 솔직히 이 사람도 제가 에어컨 예시 들으면은 그렇긴 하네? 약간 이 생각 정도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집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기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해보겠어 라는 생각이라는 게 좀 더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은 나는 집에서도 웬만큼 덥지 않은 이상은 에어컨을 절대 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텔에 가서도 에어컨을 웬만해서는 틀지 않겠다. 나는 모텔 비용 10만 원을 정당하게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너지 아껴야지. 난 집에서도 더우면 웬만하면 부채질로 참는 사람이니까 일단 창문부터 열어보자. 내가 이럴 줄 알고 부채를 챙겨왔지. 난 집에서도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10만 원 내고 모텔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병신같이 창문 열고 한여름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미련하다고 할 거잖아. 그래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방골기질 나와서 아무리 반박 논리를 찾으려 해도 에어컨 예시는 깰 수가 없네. 어휴, 오늘 진짜 싸울 일도 많다. 햄버거의 뜻인 몰라.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갖다가 이렇게 길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기는 하죠. 애초에 문제 안 삼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래서 집에서는 아까워서 못하는 행동을 밖에서는 하는 거, 인성과 가치관에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라고 또 이제 단정지어서 말을 하죠. 지금 말하는 거는 이해 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목욕탕도 아니고 집에서도 추운데 뜨거운 물 안 나오면 찬물 나올 때 그냥 몸에 안 묻히고 나올 때까지 틀어놓지 않나? 이분은 이제 여자가 왜 쎄한 느낌을 받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서도 이랬으면은 이 여자는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야. 나 집에서도 원래 이렇게 해놓는데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여자는 되게 나랑 목욕 방식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만한 주제인데, 그게 아니라 나 집이었으면 안 이래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정내미가 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수준 낮아 보이고 절약할 줄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받아들이는 게 되게 특이하기는 하다. 저만 해도 그냥 물을 틀어놓는 거는 뭔가 바로 아깝다는 생각, 낭비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거 남친 좀 쎄한데요? 종업원들한테 막대하는 사람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에어컨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거 괜찮을 수도? 약간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든지 다 함부로 판단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선한 남친의 작은 일탈 이해해야 할까라는 글이에요. 어떤 공무원 분께서 써주셨네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사내 커플이라서 아는데 회사 내에서 평도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고 친구들도 날티 전혀 안 나고 좋은 사람들 같았고 가족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았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고 동거를 하는데 태블릿에 남친 유튜브 프리미엄 로그인이 돼 있어서 자주 본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달아놓은 남친 댓글들이 좀 충격적이야.
하나 예를 들면 댓글의 내용이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돼서 너무 우울한 생활 중인데 누구누구님의 영상이 힘이 돼요 이런 류의 댓글에 남친이 대댓글을 달아 크크크 장애인 된 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서 감성팔이 뭐 어쩌라는 건지 크크 와 이씨 졸라 세긴 한데 이거 이런 거야. 거의 다 이런 패턴이야. 유튜브에 자신의 안 좋은 처지를 말하고 이 영상이 위로가 된다는 댓글에 대댓글로 저런 패턴. 내가 발견한 쎄함은 이게 전부인데 민원인들한테 시달린 것들의 스트레스 풀기 같은 걸까? 이해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해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장애인 된 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서 감성팔이 뭐 어쩌란 건지 뭐 이런 거를 차라리 오히려 저는 원래 저런 식으로 말을 막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괜찮다고 보기는 해요. 원래 저렇게 사람들을 앞에서 원래 말이 센 사람들 있잖아. 원래 막 저렇게 이렇게 속에 있는 말들을 숨기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오히려 그런 사람이면은 그냥 저렇게 낄낄대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겉으로는 그런 사람인지 이제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거라서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분도 글에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거를 본 이상 너무 선한 남친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기괴하냐면은 맨날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것만 빼면 너무 선한 남편이라는 글과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여자들이 맨날 그런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손찌검만 안 하면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라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손찌검 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일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플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일 수가 있어. 오히려 이제 밖에서 소름 끼치게 연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플을 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익명인 상태로. 근데 악플도 좀 정도가 있는 건데 저렇게 장애인을 조롱하고 이럴 정도면은 저는 이거는 거의 많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존나 쎄함 병이다 그거에 좋아요가 66개 그리고 그게 선한 거야 오히려 더 무서운데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41개 쎄하다 평소에 무슨 생각하는지 인성 수준 알만하다 난 존나 쎄해서 정 팍 식는데 누가 봐도 손절각인데 정말 남친을 사랑해서 흐린눈하고 싶은 것 같아 제 생각도 이럽니다 그냥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고 조건 같은 것들이 너무 좋고 남친의 외모도 마음에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저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 뒤의 모습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돌변함 그게 본 모습인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 가면이고 그게 맞죠 나중에 크게 싸우면 본 모습 나오지 뒤통수 맞을 듯 한마디로 앞에서는 친절하고 뒤에서는 본성 드러내는 거지 남이 안 볼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이번 나는 솔로 29기 광수님 같은 타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9기 광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쎄하다 소름 끼친다 막 이러는 자체가 앞에서는 계속 막 이러면서 사람 좋은 척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막 뒷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쎄함인 거죠. 앞가디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앞가디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다른 거는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앞에서 당연히 예의상 체면치레 해야 되니까 뭐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른 거면은 이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다 겉과 속이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장애인 욕을 하는 사람은 없음. 남친 비정상인 거.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장현 시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도 못하게 하면서 막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을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비우는 사람은 이건 정상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전장현 시위에 나온 장애인들한테 악플 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잘못도 안 한 장애인을 조롱하고 이거는 솔직히 일반적인 공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진상 민원인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왜 엄한 사람한테 풀고 있음? 네 남자친구가 진상을 계속 만드는 거야. 헤어져. 사이코패스냐? 도망쳐라 진심. 정신병자니까 빠르게 거르길. 이걸 고민한다고? 어딜 봐서 살았는데. 사랑해서 흐린눈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 가는데 그냥 댓글 몇 개로 싸운 정도도 아니고 그 수준이면 너무 쎄함.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솔직히 댓글에서 뭐 킵에 뜨다가 뭐 누구 부모 욕까지도 나는 이해해. 진짜로.
싸우다가 상대방 부모님 욕 막 이런 것까지 했어도 그래 야 아이 뭐 키베트다가 뭐 그 정도까지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키베뜨면서도 막 부모님 욕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맹세하고. 근데도 그 정도까지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어떤 장애인을 저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선빵을 치는 거는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진짜는 익명 활동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본 모습인 거지 연기는 누구나 함. 일탈 맞음 사이코패스인데. 나는 웃기기만 한데 댓글 내 취향임이라는 댓글이 있네요. 교보증권에 다니시는 분께서 교보증권에서 저 사람 누군지 색출해서 잘라도 저거는 할 말 없어. 교보증권의 이미지를 완전히 나락을 보내고 있네. 댓글이 본인 취향이래요. 그냥 저런 댓글 달 수 있지. 장애인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많이 쌓였으면 그럴 수 있다. 전장현 같은 사람들 상대하거나 영상 같은 거 보면 장애가 자랑이냐 싶던데 나도. 장애인들 이렇게 말하면 나도 사페 같긴 한데 일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더함, 덜하진 않음. 아주 그냥 휠체어로 체어샷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이라는 또 이제 공무원분께서 달아주셨네요. 근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악플이 달린 장애인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장애인이잖아요. 이거 전장현 예시는 제가 방금 들어드렸잖아요. 그 전장현처럼 남들한테 피해주는 장애인이면은 장애인이고 나발이고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나는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야. 제가 눈살이 되게 찌푸려지는 여혐 종자들은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노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난임 부부들이 막 나와가지고 애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와서 악플을 아득바득 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거야. 아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뭐 이러느라 결혼이 늦어지고 했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낳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가가지고 무슨 뭐 애를 낳으면 정상인으로 안 나올 거라느니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대체 무슨 피해를 줬다고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시험관하고 자기 노력 들여가지고 이것저것 해본다는 사람들한테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노산인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모태솔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하를 하는 거야. 아유 저런 못쏠 찐따 새끼들,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막 이런 상태로 선빵을 쳤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 가가지고 무슨 악플을 달든지 간에 나는 그걸 인정한다는 입장이야. 근데 사람들한테 아무런 악플도 달아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늦지막히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요즘에 그런 영상이나 릴스 쇼츠 같은 데 가면은 악다구니가 그득그득 해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나는 약간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와요. 더 문제 있음 소패기나 인격장애 의심됨. 대부분 그냥 다 빨리 도망가라는 게 주류 의견이네요. 그래서 또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네요. 썸녀가 검색 기록 보고 정 떨어졌나 보험이라는 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남성분이 쓰셨네요.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킹차 가무직. 어제 어쩌다가 내 폰으로 구글링 하게 되었는데 검색 기록이 쫙 뜨잖아. 근데 내용이 내가 하는 게임 관련해서 무슨 게임 퀘스트 깨는 법, 무슨 게임 아이템 줍는 법, 무슨 게임 크래프팅 하는 법 등등 거의 한 열 몇 개가 그런 게임 검색어 뿐이더라고. 나도 그거를 보고 처음으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인지했고, 나만 쓰는 폰인데 이럴 줄 알았겠냐고. 뭔가 연락 잘 안 되네요. 갑자기 방금 전 글을 보다가 이거 보니까 개 귀여운데? 이전 고민 글을 썼던 여자가 왔을 때는 이 글을 보고 얼마나 귀여울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남자가 너무 그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다른 데서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삐진 거를 이걸로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자가 남자 그 구글 검색 기록을 봤는데 이런 게 나오잖아? 이거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상대예요. 보통은 남자들은 구글 검색 기록을 누가 볼래? 너 그냥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살래 하면은 보통 3년 정도 사는 거를 선택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뭐 야동 품번 안 나왔으면 다행이야 진짜로.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클린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건데 뭘 이거 갖다가 정이 떨어져. 만약에 썸녀가 진짜로 이거 갖다가 정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썸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여자여가지고 오히려 그 썸녀를 걸러야 돼. 그래서 어떤 분께서 노노 너 불안이 올라와서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좋아요가 66개가 달렸고요. 작성자는 거기에 대댓글로 상대가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 여자가 정상인이면은 오히려 저거를 보고 와 내 남자친구는 검색 기록에 뭐 별거 없구나. 다른 남자들은 별의별 게 다 있다고 하는데 와 내 남자친구 진짜 순수하고 되게 좋은 사람 같다. 귀엽다. 막 이게 정상이지. 아무리 자기가 게임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짜차할 만한 그럴 여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한 영상 아닌 것만 해도 어디야. 그니까. 그리고 귀여운데 라는 댓글이 있고 여자 아이돌 겨드랑이 줌인 이딴 것도 아니고 저걸로 정 떨어지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떨어져 나간 게 이득이지.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겨드랑이 줌인이 졸라 신박한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 거야?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심 채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지 보려고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번씩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저런 걸로 정말 검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동 완성으로는 안 떠. 자동 완성으로 뜨는 거는 약간 이 정도야. 여자 아이돌 겨드랑이 털은 뜨네요. 이 씨발 진짜. 와 대박. 걸그룹 겨드랑이 모음이 있기는 하네. 와 씨. 아이돌 겨드랑이 샤프심.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땡땡땡의 겨드랑이를 확대해 보자라는 글이 있고 땡땡땡 겨드랑이 확대 촬영. 오늘자 걸그룹 겨드랑이 모음도 있고 와 약간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는 검색어긴 하구나. 그래 이런 검색어도 있는데 무슨 게임 그거 아이템 검색 좀 해봤다고 그걸로 짜시는 거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저는 진짜 아닙니다. 그거 갖고 그런 거면 그냥 만나지 마라. 나도 여친 생기면 검색 기록이랑 블라 지워야 되나? 야구 시즌 되면 야갤러 되는데. 크크크 웃김대 크크크.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여성분이신가 봐요 이분은. 나는 오히려 남친 검색 기록에 게임과 주식분이라서 안심했는데 맞아요. 보통 이런 게 맞죠. 여기 댓글에 좋아요가 7개 달려있고 그리고 다른 분도 완전 괜찮음이라고 OP 무슨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아니고선 귀엽지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9개. 그래서 이번 글은 그냥 그 자격지심이 뭔가 쩌는 그런 분께서 그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여자의 심리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께서 쓴 그냥 귀여운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육아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나가 중요한 사람들은 육아를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던데 어떤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성향 때문일까? 라는 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놓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나가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솔직히 다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솔직히 뭐 무언가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심 같은 게 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들을 이렇게 후려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옛날에.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너는 진짜 부지런하게 태어나서 너무 좋겠다. 나는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너처럼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극혐한다 그랬잖아. 왜냐면은 인간은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게으르게 태어나요. 아침에 5분 더 눈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다 알람이 울리면 아 좀만 더 자고 싶다 10분만 더 자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00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나도 스마트폰 보고 싶고 나도 나가서 놀고 싶고 나도 육아가 힘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래도 우리 사랑의 결실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안아달라고 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올지 또 모른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기고 이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만 돼도 나를 이렇게 찾지 않을 텐데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시기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즐기려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내가 중요한 사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딴 게 어딨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가지고 저는 같은 거를 겪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항상 행복한 사람들은요. 결론을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결론을 부정적인 쪽으로 만들어. 이게 뭐냐면은 제 주변만 봐도 행복하게 육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육아가 힘들기는 힘들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너무 예뻐서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해.
근데 육아가 지옥이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예쁘긴 예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불행해 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적성에 맞는 사람, 저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마림, 나는 나가 중요해서 나의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게 힘들었어요. 이라고 하니까 인정, 내가 사라짐. 근데 또 내가 희생하는 만큼 아기가 잘 자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행한 사람인 거죠. 맞다고 생각함이라는 분들도 있고, 강체력 싸움, 아기는 나와 남의 중간 지점에 있는 존재라 나의 범주 밖이라고 생각하기도 애매함. 적성이라기보단 본인 자녀에게조차 배려를 못하는 사람인 거지. 자아가 비대하면 아무래도 힘들지. 적성 이퀄 아기 수면량. 그리고 ENTJ에 가까울수록 힘들어 보이던데 외출하고 싶어하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통제적임. 내가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집착 안 하고 나와 아이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오히려 육아가 편할 수 있어. 성향이지. 태어난 지 29일차 딸 자는 거 지켜보면서 리섭님 라방 보는 지금 리섭님 육아론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만 해도 아기를 보면서 진짜 행복해서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아기가 태어난 걸 보면은 와,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벅차오름이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예쁜 여자를 만나고 아무리 잘생긴 남자를 만나도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연애가 지속되고 이러면은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내가 낳은 아기는 매일매일이 새로워. 진짜로 매일매일이 감동이고 막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리즈를 갱신해. 이런 경험을 어디서 느껴봐, 진짜로. 근데 당연히 힘들어요. 육아는 힘든 건 힘든 건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태어난 지 29일차 딸 키우시는다는 저분도 지금 수면이 부족해서 미쳐버릴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너무나도 예쁘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솔직히 그냥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낳은 지 21일째인데 아기가 쑥쑥 커서 기특하기도 한데 너무 빨라서 아쉬워 죽겠어요. 숨 쉬는 것도 영상 찍어 놓느라 외장하다졌어요. 아유, 너무 훌륭한 부모님이시네요. 근데 또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끝까지 자기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또 맞았네. 순한 애기 걸렸네. 우리 애는 순하지가 않아가지고 힘든 거거든. 네가 우리 애기 키우면 말이 달라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아득바득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죠. 그런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기들 계획대로 통제 안 되는데 통제하려 해서 배우자랑도 싸우고 너무 힘들어 보임. 맞는 듯 내 수면 시간, 내 취미 시간, 내 식사 시간, 퇴근 후 쉬면서 폰질하는 시간 등 이런 내 시간이 중요하고 아이에게 내 시간을 쓰는 게 싫은 사람은 육아를 못함. 상대방만 힘들지. 이때 아니면 이 모습은 더 못 본다라는 마음으로 하니 힘들지도 않고 웃게 되더라고. 제가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 거의 저주를 퍼붓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기 영상 같은 거 올리면서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요라는 걸 보면 항상 이런 댓글이 있어. 사춘기 돼봐라.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대화도 안 하려고 한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 근데 저도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거야. 내가 사랑으로 키우면 사춘기 없이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올 거고 방문 쾅쾅 닫는 시기가 올 거고 저랑 대화가 단절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폴트로 잡는 거지. 평균값을 이제 디폴트로 잡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안고 싶어도 못 안을 때가 올 텐데 지금 나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이 시기가 이 귀여운 생명체가 너무나도 예쁜 생명체가 나만 찾고 나를 귀찮게 굴고 이 시기가 얼마나 행복한 시기일까를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팔이 아파도 한 번 더 안아주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마인드가 정말로 현명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견뎌내는 힘이나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육아를 잘하는 것 같음. 체력과 수면 문제인 듯 잠만 잘 자도 덜 힘든데 수면 보장이 안 되는 걸 몇 년 동안 하니까 안 아픈 곳이 없음. 정신도 같이 피폐해짐. 괜히 고문할 때 잠 안 재우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 어차피 회사에서도 나 따위 거세대는데 일부분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주체적일 수 있는 육아가 나았어 나는. 그러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자 흡연자는 확실히 수요가 적나라는 글입니다.
30대 초 여자 흡연자인데 지금까지 담배로 터치해본 남자친구가 없어서 담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담배 피는 남자 입장에선 여자 흡연자 어때? 비흡연 남자 입장에선 흡연 경력 있는 또는 금연 중인 여자 어떻고? 20대 기준 말고 30대 기준들 듣고 싶은데 물어볼 것이 불나뿐이네 라는 글입니다. 여자 흡연자는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여자 흡연자는 뭔가 솔직하게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쉬울 것 같아. 담배 안 피는 여자보다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배 피는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담배 때문에 뭔가 연애를 할 때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다. 왜냐면 그냥 이런 여자들한테 들이대는 남자들은 사실상 두 가지 부류예요.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 담배 피는 것까지 내가 터치를 하나 이런 부류가 있고, 결혼하면 끊겠지라는 부류가 있어요. 애기 낳기 전에 끊겠지 이런 부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의 케이스가 다 들이대기 때문에 확실히 여자 흡연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수요가 적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노상관 근데 깊은 사이로는 절대 안 감이라는 댓글에 좋아요 32개. 키스할 때 냄새남이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그런 소리 못 들어보긴 함. 보통 남자들은 그런 얘기 굳이 안 하죠. 담배 피는 여자 절대 안 만남. 결혼은 생각 안 함. 연애 가능, 결혼 불가능. 담배 피는 남자도 싫은데 평생 옆에서 담배 핀다? 어우. 연애 땐 알바노, 결혼은 네버. 남자든 여자든 마이너스인데 뭔 수요? 아니에요. 뭐 남자는 뭐 수요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여자는 오히려 수요가 높아집니다 진짜로. 연애 한정 온리 연애 한정으로는 오히려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 심리상 뭔가 더 쉬워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성적으로 더 개방되어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퇴폐미 있음 좋음. 20대 기준 연애용으로는 괜찮음. 담배 피는 애들이 가볍고 성적으로도 잘해좀 열려있거든 대부분. 30대 기준 절대 불가능. 키스할 때 꾸렁내남. 부정해도 소용없음. 본인은 모르거든. 식후땡, 똥빵 등 열받는 포인트. 나중에 애한테도 안 좋음. 꽁초 바닥에 버리는 거 내가 다 암. 니들 절대 못 끊음. 시작하는 순간 나가리.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정도의 글이었고요. 맨날 랄프 로렌 린넨 셔츠에 하나피플 슬랙스 입고 다니는데 하나피플 셔츠는 어떤가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재질이나 핏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머리가 작은 편이 아니시면요 저희 거 한번 시켜보시고 지금 랄프 로렌 셔츠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먼저 입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 셔츠를 한번 입어보고 다시 한번 랄프 로렌 셔츠를 한번 입어보세요. 다시는 랄프 로렌 셔츠를 입은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실 겁니다. 내가 이거 장다음에 본인의 머리가 크다면, 오히려 본인의 머리 크기가 보통이거나 소두라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느껴질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머리가 큰 편이라면 이건 무조건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커뮤니티 글에 문장구님이 저희 셔츠 리뷰를 한 거를 가지고 문장구님이 리뷰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거기 댓글에 솔직히 우리 셔츠 말고 다른 셔츠가 더 낫다라고 막 댓글을 쓰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문장구님이 머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당연히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뭘 입어도 다 멋지잖아. 근데 머리가 큰 사람들을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옷이라서요, 머리가 큰 분이라면은 저희 셔츠 한번 입어보면은 다시는 다른 셔츠로 돌아가지 못하실 겁니다. 셔츠는 그냥 사세요. 구매 안 하고 있는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이번에 H&PP에서 신랑 옷 사주면서 제 후드 집업도 0사이즈 시켰는데 매일매일 입고 있어요. 임산부한테 딱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